그런 쪽은 보통 이제 한 10년, 20년 기술을 쭉 쌓다가 독립을 딱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고요. 뭐 먼데 볼 거 없고요. 이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음향 회사를 크게 운영하시다가 교수로 오신 분이세요. 이분은 엄청 잘 나가는 몇백억밖에 못했고요. 몇백억밖에 못하고. 안녕하세요. 대학생 MC 꿀벌 진학캐스터 오승열입니다. 오늘은 음향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전문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 교수 김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 한상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과 이름이 음향 제작이라는 게 좀 낯설어요. 이게 뭐 작곡을 하는 건지 뭘 만든다고 하는 건지 이 과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과인가요? 우리 한국영상대 음향제작과는요, 음향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가리키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영화 사운드, 뭐 게임 사운드, 방송 사운드, 무대 음향, 소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가리키는 그러한 과입니다. 음향 분야를 배우고 싶긴 한데 내가 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애매할 수 있으면은 우리 대학으로 와라.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이 귀로 듣는 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음향 사운드 전문이 되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위치가 조금 우리 대한민국 중심지 세종에 있거든요. 세종에 또 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건지. 네, 저기 이 뒤에 여기 사진 띄워놓으셨는데 여기가 돌비 애트모스 스테이지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그 뭐 메가박스나 뭐 이런 데 가면 돌비 애트모스 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실감 음향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나라 교육기관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실습실에 가면 1,000만 원짜리 그런 컴퓨터가 널려 있습니다. 발에 막 채입니다. 막 1,000만 원짜리 컴퓨터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까지 오시는 걸 감안하시더라도 정말 최신의 장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은 장비빨 아닙니까? 일단 장비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수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취업률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셨는데 또 취업률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저희 거 취업률은 한 80% 정도 돼가 되는데요. 나머지 20%도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취업처를 찾기 위한 학생들이지 사실은 학생들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저희 과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상 사운드 트랙과 무대 음향 트랙인데 영상 사운드만 보더라도 오징어 게임의 폴리티, 닭강정, 마스크 걸과 같은 그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드라마들, 뭐 영화들의 사운드 디자이너 음향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게임 사운드로 넘어가면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그런 대형 그런 회사의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취업률만 높은 게 아니라 취업의 질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무대 음향 파트도 좀 말씀해 무대 음향 주시죠. 같은 경우는 서울예술전당의 음향 감독이라든가 뭐 곳곳에 있는 그런 극장의 감독들, 그다음에 우리 뭐 콘서트,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의 그런 대형 콘서트, 그거 다 누가 하냐면 여기 음향을 전문으로 배운 친구들이 콘서트도 하고 국가가 지정해준 방송 시설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음향 제작과에 전공한 친구들이 진출하게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되게 많다고 하는 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대비해서 졸업생이 어느 정도 그렇게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거의 웬만해선 취업을 하고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약간 좀 블루오션 같은 분야인 것 같아요. 약간 틈새 시장. 이 컨텐츠의 그 시각적인 부분을 만드는 과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연출과, 뭐 미디어과 정말 없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과. 사운드 관련한 과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영상 관련과는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음악과가 없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찍어서 너무 많이 올까 걱정됩니다. 걱정돼. 왜냐면 저희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적당히 오셔야 됩니다. 적당히 오셔야 되는데. 적당히 오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뭐 음대 전공하고 레슨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던 사람들도 다시 회계해서 이것까지 배워서 이렇게 디자인 나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게임 사운드. 그러니까 음대를서 순수 음악을 배웠는데 이제 실제 그렇죠. 이제 써먹는 기술이 없으니까 예. 네. 뭐 작곡하다 온 친구, 호은 부르다 온 친구, 플룻 하다 온 친구, 뭐 바이올린 하다 온 친구. 근데 막상 뭐 오케스트라 들어가기 하늘이 별따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학생들이 나와서 할 게 없는데 나는 갑자기 게임 사운드가 하고 싶어. 나는 뭐 영화 사운드가 하고 싶어. 근데 가르쳐 주는 데는 없단 말이죠. 서치하다가 저희 학교 많이 옵니다. 네.
어머니들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음악 현장 분야다 보니까 우리 애는 좀 안정적인 진로로도 좀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건 없을까요? 있죠. 예, 예술의 전당 같은 극장 감독 같은 경우는 지방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대우를 받아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삼성같이 이렇게 큰 기업들 생각하시잖아요. 음향의 큰 기업들 뭐 수천억씩 매출을 갖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공연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것도 그런 데도 지방 가능하죠.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보통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이게 또 인력풀이 맞습니다. 거의 예. 다 연장되고 그러는 맞아요. 구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2년 내지 3년 정도 하지만 다시 심사를 해서 다시 연장 계약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각 대학별로 다 극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졸업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지자체 대학만 해도 꽤 그쵸? 되네요. 이게. 그렇죠. 예. 우리나라 공연법이 있어요. 공연법이 뭐냐면 공연장을 지었을 때 공연장으로서 수익 사업을 낸다라고 했을 때 600석 이상에서 800석은 무대 음향 전문인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이런 식으로 법으로 의무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리는 항상 있다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말고. 해드릴게요. 울릉도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있는데 연봉이 7천이래요. 공연장. 공연장이. 그래서 학생들끼리 농담으로 밤에는 해녀하고 낮에는 공연장에 있겠다. 뭐 이런 그리고 농담도 합니다. 거기 돈 쓸 일이 없대요. 돈 쓸 일이 없대요. 한 2년만 2년 모아도 하면 다 모은대요. 한 1억 5천 이상 모아서 나와서 나온다. 독립하겠다. 뭐 네. 이런 애들. 네,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궁금한 게 네. 그런 지자체 이런 공연장들이 네. 공연이 거의 매일 있진 않잖아요. 어쩌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쉬는 게 꽤 그럼요.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네, 꿀직업이죠, 네. 진짜. 주말이나 저녁 때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게 매일 하지는 않으니까 매일 하진 않죠. 그럼 네. 나머지 날은 뭐예요? 그냥 뭐 있죠,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이 궁금해요. 이 음향 분야에 연봉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지 네.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연봉이라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이 영상 사운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컨텐츠 정말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각적인 거를 배우는 과들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사운드를 배우는 과는 거의 저희 학교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만들면 사운드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 학교, 예,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은 돈을 그렇게 뭐 많이 벌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 학생들이 실력이 쌓아지고 정말 작품 커리어가 쌓아지면 돈은 정말로 많이 봅니다. OTT 계속 찍어대니까 엄청 그럼요. 졸업 취업처는 많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실력만 갖춘다면 정말 일할 곳은 엄청 많습니다. 취업처가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넷플릭스 작품을 하게 되고 JTBC, TVN 이런 작품들에서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극장 감독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극장 감독은 초봉이 4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 초봉이. 초봉이 네네. 4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돈을 벌면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면은 나그 음향 감독님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좀 약간 멋있는데 좀 그쵸. 그럼요. 예. 그쵸. 성취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죠. 네. 단독으로 내가 감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좀 연차 같이 하면은 어느 정도 직접 차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자기가 직접 차릴 수도 있고. 차리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예요? 보통 이런 영상 사운드 쪽, 예를 들면 영화 사운드 디자인, 뭐 게임 사운드 디자인, 그다음에 뭐 레코딩, 그리고 뭐 방송 쪽 이런 쪽은 보통 이제 한 10년, 20년 기술을 쭉 쌓다가 독립을 딱 하면 그건 자기 영역 안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사운드 같은 경우도 K-팝 공연 같은 거 이런 쪽에 큰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본인이 차려서 또 다른 이제 뭐 뮤지컬 투어도 돌고 이런 그런 회사들도 차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뭐 먼데 볼 거 없고요. 이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음향 회사를 크게 운영하시다가 교수로 오신 분이세요. 돈을 엄청 버셨어요. 아 이미 많이 버셨어요? 네, 네, 저랑 아이고, 갭 차이가 저기 너무 커요. 똑같은 교수인데. 연매출 얼마 못했습니다. 네. 이분은 엄청 잘 나가는. 몇백억밖에 못했고요. 몇백밖에 못한다고. 뭐 제가 특기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 최근에 AI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음향 분야도 뭐 이렇게 자동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예술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가 도구로만 사용되지 결국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직관력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가 나온 게 오히려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오히려 반대로 직업이 없어지는 위기의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시간을 작업할 거를 AI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9시간이 줄어들어서 1시간 정도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편해졌다. 편해졌다. 옛날에 하나 작품할 시간에 뭐 지금은 10개를 하는 10개 할 수 있다. 거의 10배의 이제 능률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똑똑한 조수가 생겼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음향 분야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좀 약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향 분야에서 일하는 장점 일단 저희 과에 오는 학생들이 뭐 음악을 하다 오거나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나 무슨 영상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무대에 압도돼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향의 장점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으로 할 수 있다.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요. 모르죠. 잘 모르죠. 여러분이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소리 없이 하면은 뭐 거기 왕이 등장하고 이런 소리로 인하여서의 뭔가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설명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영상에 관련된 건 엄청나게 많은데 사운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인식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아직까지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들어오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예. 약간 이제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약간 단점은 굳이 꼽자면 있을 것 같은데 네. 음향 작업을 하려면 약간 조용한 데서 이렇게 막 해다 보면 약간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은 원래 외롭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음향과에 어떤 학생들이 좀 오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음악을 했거나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이게 음을 다루고 소리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오면 아주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무대에 압도된 무대 음향을 하고 싶은 학생들 반드시 오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영상 관심이 있었고 영상 분야 가는 것보다 음향 분야 가는 게 거기서 더 꿀이다. 왜냐하면 영상 분야의 다른 분야는 과들도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영화를 찍다가 사운드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에서 사운드를 배웠다가 다시 영화로 간 친구 훨씬 작품을 더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뭐 석사 때 영화를 찍었었는데 사운드를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사운드의 그런 강점이나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를 배우고 영상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역량이 높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하다가 온 친구도 많고요. 열심히 집에서 게임하던 친구들도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예능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다가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궁금한 게 약간 음대나 실용음악과 졸업하고 유턴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입학생 나이풀이 조금 넓겠어요.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학생들이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진짜 20대 중후반 엄청 많고요. 올 신입생 중에 50대 중반이 2분 계십니다. 50대요? 네. 50대가 어떻게 와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시다고.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용기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학생이지만 나이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저희 일은. 그분도 취업이 잘 되는 걸 아니까 그럼 오신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취미로 온 게 아니고 이 기술을 잘 배워서 자기가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네. 뭐 학생 그러면 성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반반입니다. 남학생, 네. 여학생. 밸런스 좋네요. 네네. 일부러 그러지 뽑는 건 아닌데 반반입니다. 편입생도 혹시 받고 그럴까요? 그러면? 편입생도 예 저희 학교에서 편입생이 제일 많은 과가 또 저희 과입니다. 1년에 뭐 많게는 10명 내외 정도가 편입을 하십니다. 1년에 10명 뽑는데 10명이
아, 1년에 저희 60명 뽑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선제적으로. 예.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마무리로 네. 학과의 장점을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씩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기관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학교. 그다음 1,000만 원짜리 컴퓨터가 발에 막 트이는 그런 학교. 그다음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큼의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뭐 장점이 있다면? 음향으로 인하여서 갈 수 있는 모든 직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한다면 우리 학교의 학과의 특색이 엄청난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 후배, 동기들이 서로도 풀고 땡기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장점 많이 계신데 솔직히 단점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있을까요? 단점은요? 단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 좋아하는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정말 좋은 교수진과 정말 좋은 시설과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워도 좋을 만큼의 그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는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운드의 세계, 블루오션의 세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많이 지원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음향 분야에서 많이 잘 알아봤는데요. 인플루언서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심장 같이 뛰고 싶은 학생들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뭐였죠?